상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상반기 시장 뭐 어제 일요일 날도 방송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코로나19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것 그리고 대북 그 또 리스크가 또 갑자기 하반기로 오면 저기 상반기에 2분기 말로 오면서 또 한번 불거졌었고 네. 아주 뭐 진짜 항상 뭐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만큼 이렇게 굴곡이 심했던 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되셨잖아요. 주식 네네. 하신 지 30년 정도 되셨는데 이랬던 시장을 정말 10년마다 한 번씩은 만나 보셨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거보다 뭐 더 특별하게 좀 느껴지시나요? 더 올해?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사실 지금 하시는 분들 특별히 느끼시겠지만 IMF 이후에 리먼 사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뭐 9.11 테러 뭐 이런 것들 한번 당하게 되면은 정말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상반기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반기 이제 반 왔습니다. 2020년. 예, 예.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그림을 좀 보시나요? 예,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료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스테빌로에서 2020년 하반기 시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자, 보신다면 미국 시장이 좋았을 경우 그러니까 상승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O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신다면 FRB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기업의 회사채까지 매입한다. 저는 이걸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돈 가지고 회사에 대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웬만한 기업은 다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한번 응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방송에서 처음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뒤에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리먼 때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이, 종이에 돈을 찍은 것이 돈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1달러당 1,100원, 200원의 환율이 지금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그대로 돈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이면서 엄청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갖다 무한대로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먼 때보다 훨씬 많은 말도 안 되는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돈을 대준다는 거, 기업이 CP를 매입한다는 거, 그다음에 볼코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게 또 있는데 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사실은 종이를 나눠줬는데 그게 돈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써라. 저희 지인 중에 한 분도 미국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한 2,7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이 돈을 직원들에게 70% 이상을 소진하면 그냥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연 1%로 1%로 갚아라. 네네. 이자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돈을 막 뿌려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제 시황을 소설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돈 그만 찍어야 되죠. 그러면 주가를 떨어뜨리면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을 주면 다른 지원하면서 돈을 또 찍어냅니다. 또 돈의 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위험감을 주면서 또 돈을 찍어냅니다. 계속 지원책을 하는데 지원책을 쓸 때 세계 시장에서 사실은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 같이 무너지기가 싫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땡큐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성공한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민주당 2번, 공화당 2번, 민주당 2번, 공화당 2번 이렇게 투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흑백 갈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시점은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로 가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풀리면서 돈의 힘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미국 시장이 29,003만 원 넘어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누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이유를 대설해도 계속 누르는 모습. 그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돈으로 투입해가지고 막아놓는.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제2차 팬데믹이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1,500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떨어질 때 2번 정도 급락이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의도를 본다면 경기를 무너뜨리진 않고 계속해서 돈으로 떠받치는 종이에 돈을 찍어서
계속해서 통화를 공급하는 손 안 대고 뭐 코를 푼다는 얘기처럼 네. 종이를 이만큼 싸놓고 거기다가 이거 돈이야라고 하는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그 속내를 봤을 때 제가 권태미해 본 속내에서는 그렇게 100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돈을 찍어내고 다시 부양시켜 놓고 또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서 또 찍어내고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그 영국민들 네.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그래서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 난폭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뭐 그런 쪽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미국에 와서 지금 못 사는 층, 그러니까 이건 좀 아주 좀 나쁜 얘기인데 네.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안 써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 대통령 안 걸릴까요? 대통령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알게 모르게 좀 어떤 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치료제라든가 어떤 약이 이제 곧 개발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도 목숨이 하나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용이 크레딧이 떨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봐도 인정을 하고 100년 앞을 보면서 미국 전체를 갖다가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이런 게 껴있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다분히 개인적인 네네. 생각을 한번 의심을 한번 하고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 쪽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의심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안 좋은 것을 상정해 놓고 내 돈을 관리한다면 손실은 좀 작게 가져갈 것이고 수익은 그냥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나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웬만한 기업은 다 살린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본다면 미국이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안 좋은 경우는 자 이렇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에 국가 간 교역 및 기업 간 무역 침체는 벌어질 것이 또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계속 찍어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공멸하겠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가정해 놓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 붕괴 시에는 글로벌 시장에 패닉이 발생할 수 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좋은 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놓고 상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전환이 될 것이고 국내 증시도 대세 상승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10월 달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멀지 않은 시기. 삼성전자 등 지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라고 하죠. 전방 산업이 뛰어나가면 후방에 있는 부품주들이 따라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뛰어나가면 결론적으로는 니프티 피프티 결론적인 급등하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종목들만 수혜를 보는 그런 장이 먼저 펼쳐지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작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도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고 대형주 장세가 먼저 펼쳐지고 네. 이러면 개인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삼성전자가 보합 내지 점진 하락이라든가 횡보하는 모습 보일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이나 이런 주변의 종목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들이 정말 돈을 어떻게 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 사놓으면 다 수익을 보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쪽이고요. 네. 안 좋은 쪽도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당연히 이탈하겠죠. 지금도 이탈하고 있는데 더 빨리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토에 있는 주식도 안 좋은데 지금 외국에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빼서 다시 가져가는. 그러면 이제 외환 쪽도 이제 환율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동학개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투매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패닉이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시장이고요. 자, 만약에 북한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또 다시 한번 증가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시장은 지속적 하락이 진행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대규모 매수했던 물량들이 자 투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락할 것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걸 잘 보신다면 이 부분 잘 깜빡거리는 부분 잘 보신다면 네. 투매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따라서 어차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5G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쪽에서 삼성전자는 수익이 보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투매가 발생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결론적으로는 V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유가 IMF 때 그랬고요. 리먼 사태 때 그랬습니다. 떨어진 것보다 루트식으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 한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빗대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 화폐의 가치를 놓고 한 네. 가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미국 시장에서는 기축통화권이기 때문에 신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안 좋을 때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만약에 발행을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100원이 유통되는데 100원을 더 발행한다면 돈의 가치가 2배 반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검은 통이 1,000원이었다 2,000원이 되는 겁니다. 통화가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 검은 통이 1,000원짜리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예전에 그 남미 쪽의 국가들처럼 뭐 100만 원 갖고 와서 껌을 한 통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온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만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는 지금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집에 계신 이제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이 돈 찍어내는데 우리도 찍어내지라고 할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한국은 신권 발행 시 발행하는 경우보다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 그리고 하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예상 네. 네,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안내 말씀부터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샵 파라나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베스트 파트너 위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베스트 파트너의 진가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샵 파라나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네. 오늘 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777분 네. 저희가 선별해서 777로 일부러 하신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오늘 이 종목 네. 저희가 또 선별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종목 상담이 아니셔도 그분들은 뭐 자유로운 글 남겨주시면요. 혹은 뭐 권태민이라는 이름만 남겨주셔도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그 희망적인 얘기 보내주신 분들 네.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이슈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길게 해주셔갖고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뽑아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2의 팬데믹 우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확인 후 진입. 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라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자, 제2의 팬데믹 우려 지금 뭐 보면은 1,0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의 제2의 대유행이 예상이 된다라는 네. 이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네. 시장 증시 전체가 다 안 좋았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제2의 팬데믹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그 온라인 무료 특강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장중 내내 지금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승 하락부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3% 급락이 왔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4월 달부터 우리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시 그 경제활동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제2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에 19만 명 정도가 WHO 발표한 거 그 통계에서 WHO 말고요. 이 온라인 통계 그를 내는 쪽에서 발표한 거 보면 19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250만 명 정도가 지금 260만 명 정도가 됐겠죠. 26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이 260만 명이면 증상자 한 명당 무증명자 10명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학자가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2천만 명이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3억 명 중에 2천만 명이면 거의 뭐 10% 가까운 국민들이 다 걸렸다는 것인데 이게 치료제가 빨리 안 나오면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이된 그 바이러스가 한 6개 정도가 밝혀졌다고 하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변종이 되면 또 변종된 거에 대한 백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좀 빨리 또 나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제2의 팬데믹 우려라고 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됩니다. 2월에서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한 35% 계속해서 급락을 했을 때 네. 1,500이 이탈됐을 때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걸 한번 보신다면 그냥 종목 코드 이렇게 보시면서 넘겨보시면은 2월, 3월 이렇게 주가가 다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뭐 일부 마스크 관련된 마스크, 종목들, 손소독제. 네, 손소독제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그 항공주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네. 화물의 운송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또 화물 쪽 때문에 또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그 폭락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 같은 폭락장은 아니더라도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요일 날 볼커버를 선언을 하면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막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물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거쳐야 되지만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100포인트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한 1000포인트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이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우려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포인트 마이너스가 됐고 오늘 잠시 후 이제 10시 30분에 우리나라 시간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보합 정도에서 유지가 된 다음에 갈수록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유럽 시장은 좀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일본 시장이 좀 급락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 좀 하락을 했지만 연속해서 급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미국은 한번 떨어지면 한번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만약에 만약 시장에 데미지를 입힌다면 지금 일간에 한간에 도는 그 지금 나왔던 얘기들 소문에는 증권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뭐 4천조 정도를 또 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만약에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네. 반응이 크지 않으면 7만 명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난번에 못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았어 이제 됐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만 악재가 크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팬데믹 우려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아까 바깥에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개인들은 밑에 받쳐놓고 그렇죠. 사죠. 좀 싸게 사려고. 그다음에 위에다 걸어놓고 팝니다. 밑에 받쳐놓은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개인들이 밑에 깔아놓고 사다가 싸게 샀다고 생각하지만 주가 하락에 매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위에다 살짝 걸어놓고 여우처럼 비싸게 팔고 싶지만 사실 이걸 팔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것이고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매수했다고 여러분들이 오는구나 하지 말고요. 돌아오는구나 하지 말고 5천억 이상 3일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5천억 이상 3일 이상. 예. 예.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외국인이 이제 조금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그러기 전까지는 좀 아주 보수적으로 극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여쭤볼게요. 두 번째 이슈요. 외국인의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장의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은 상승장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하락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사고 약방문이 되면 안 돼요. 네네.
소는 다 뛰쳐나갔는데 그때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나가지 못하게 외양간을 미리 고쳐놓고 있다면 주식에 100% 몰빵하지 않고 만약에 급락했을 때 지난 2, 3월에 급락했을 때 급락했던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네. 그때 오히려 반등했던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여파가 작으니 그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두 가지 코로나19 1,000만 명 돌파 제2의 팬데믹 우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라 두 가지 이슈를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권태민 파트너가 준비하신 종목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정말 오늘 빨리 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샵 파라나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샵 파라나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부터 좀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권태민 파트너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우리 시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777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권태민 파트너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요즘에 뜨겁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종목, 그래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두 종목을 다 검색해서? 검색해서 추출이 돼서 아무튼 뭐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검색기 오늘 이 종목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지 이것도 그렇죠, 브랜드별에서 그렇죠. 집에서 왜 택배 안 와요? 이러시는 분들 그런 계세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아니에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할 텐데 몸풀기도 이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얼마 전에 강연회도 하셨잖아요. 네. 강연회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종목 번호를 다 외우고 계신다는 거에 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미 증시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몸풀기로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제가 손 이렇게 들어볼까요?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멘트를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종목 번호 몇 개 짧게 저희 시간 아무 관리상 종목이나 불러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삼형제 한번 가볼까요? 셀트는 06827 그래요? 헬스케어 09199 셀트전자 068760 예. 우리 기술, 우리수 03282 우리 기술 투자. 041190 예. 요즘 잘 안 나오는 종목 하나 물어볼게요. 뭐가 있더라? 바른손? 01870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괜히 물어본 제가 민망하고 그냥 확인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또 확인해 보실 거예요. 한 50개 던져보셔도 돼요. 저게 맞나 이렇게 확인해 보실 텐데 바로 종목 다 아는 건 상담. 아니고 뭐 한 3분의 2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하다는 말씀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종목 저희가 만나보고 나면요 아마 시향 딱 볼 수 있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한 마음에 상담 너무 간절한 사람입니다.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22만 5,500원이고요. 비중은 600%라고 해주셨는데 60%겠죠? 6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신다면 왼쪽으로 줄을 그어봅니다. 그어보고 나서 차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지지되는 라인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신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지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매도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걸 박스를 늘려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지란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조금 더 사도 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18만 원대 매물이 있고요. 19만 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굳이 매도할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으면 보유할 것이고요. 위로 간다면 18만 5천에서 19만 원 사이에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고 그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좀 많은 분들 좀 상담할 수 있게 계속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 만나봤는데요. 채팅창에 우리 짰다고, 네? 우리 짰다고 개인이 짰다고 하시는 알테오젠. 196170. 그래요. 좋습니다. 짠거 아니, 거기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물어보시는 분한테.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장난으로 예. 또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깜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권태민 고수님 방송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셀입니다. 매수가는 44,7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다음 종목 바로 있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51,400원에 비중 20%도 부탁드립니다. 두 종목을 해주셨는데 녹십자 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자, 녹시접셀. 자, 지금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 바닥에 여기 노란 박스에 요 빨간색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은 지지되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보시면 중간 부분까지만 잡아드립니다. 39,500원 이탈하면 저 같으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쭉 빠지는 종목들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보유를 하는 것이고요.
거리가 많이 이렇게 많아졌다면 바로 매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39,5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위로 올라올 때마다 매물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가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면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온다면 43,000원부터 44,000원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아래로 39,500원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오타가 좀 있어갖고요. 다음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인가요? 네, 이제 이거 보내주신 분이 네.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상상 권태민 대표님 수고가 많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25,380원, 비중은 10%. 아마켓 참여, 기술 이전 등 전망 등으로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있는데 향후 네. 전망 분석 요망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네.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에이벨바이오와 파맵시라는 두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또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할 때 대량 거래 발생됐던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이 거래량 가지고는 이탈되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 이게 이탈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자 29,500원 그 밑으로는 29,000원까지 잡아드려야 되는데 29,500원에서 29,000원 사이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할 경우에 35,000원대 매물백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5,000원에 일단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에이벨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급등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좋은 뉴스가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런다 하더라도 35,000원대 매물 일부 정리하고 가시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목표가 4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35,000원 매도하는 전략 아래로 온다면 29,000원부터 29,500원 사이에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위크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세 종목, 마지막 종목이 ABL 바이오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보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하림입니다. 비중은 70%입니다. 매수가는 2,880원입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하림은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육계에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하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급등했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마니커 FNG부터 시작해서 하림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하락할 때만 잡아드릴게요. 자, 2,71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 자리고요. 2,71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위로 간다면 자유롭게 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원 위에서 3,150원 정도까지 열려 있으니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열려 있으면서 3,150원 정도에서는 일부 정리해 주시고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간다면 자 2,700원으로 잡겠습니다. 2,700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할인 만나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펩트론입니다. 매수가는 23,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2년 정도 이번에는 매도 기회를 놓쳤어요. 네. 이전한다 해서 기대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펩트론은 지금 여기 보신다면 윗꼬리를 달고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차트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많이 발생되고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못했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매도하셔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빠져나왔을 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 매도하는 전략, 위로든 아래로든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넥스입니다. 5월 초부터 오늘까지 12,100원부터 14,300원까지 분할 매수 해서 평단가는 13,600원입니다. 사다 보니 비중이 70%까지 올라갔네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바이넥스. 살려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보이는 대로 해야지 그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네네. 거거든요. 그 손해를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갖고 있어 희망만 주고 나중에 손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바이낸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도 좋고요.
자, 이 지지된 라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로 반등한다면은 13,700~8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가 되면 아마 또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내 본전 정도 되면 좀 더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그 생각을 머리에 담으시고 올라간다면 70% 갖고 계시다면 한 50% 정도는 13,700~800원은 정리하시고 한 20% 정도만 갖고 가신다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할 경우에는 15,500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아래로 간다면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11,900원 이탈하면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900원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긴 좀 힘든 자리입니다. 거래량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넥스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내화입니다. 매수가는 3,5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와운의 최고의 전문가인 권태민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매수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네요. 전망 네.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한국내화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업종 내에서도 좀 대장주 노릇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내도 대장주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차트 보시게 되면 위에 매물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을 돌파해야 돼요. 1,300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 거래량이 18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물량을 짜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할 때 거래량이 약 한 6,700만 주 거래되면서 상승할 경우에는 약간 보유하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거래량 2,300만 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윗꼬리를 또 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6,7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상승할 땐 보유, 2,300만 주 거래되면서 상승할 때는 매도 하는 전략인데요. 자, 위로 올라온다면 3,900원 부분에는 매물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윗꼬리 닿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3,900원 선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아래로 온다면 지금 아래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유하는 전략.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권태민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셔서 주린이들을 이끌어주세요 해주셨네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매수가는 1,750원이고요. 비중은 5%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네. 외국 이렇게 저희 지금 보내주시는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검색기에서 오늘이 종목에서 네. 그 상한가 잡아냈던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이 회사는 오늘 뉴스가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두 건의 M&A를 진행한다. 그래서 그리핀 쪽을 강화하는데 항균 마스크를 지금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국 업체거든요. 중국 업체인데 중국의 지금 마스크에 대한 그 좀 불안감, 그러니까 그 품질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다 뭐 미국에 수출했는데 북미 쪽에 수출했는데 뭐 상당히 안 좋다, 뭐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항균 마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준 것이고요. 오늘 거래에 9천만 주 발생되면서 윗꼬리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거 내일 또 갭상승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오늘 거래량 9천만 주 대비해서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한 9천만 주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0% 내에서 다시 상한가를 간다면 이건 뭐 그 다음 날도 또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요. 검색해서 좀 일찍 이게 추출이 돼가지고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종목 잘 잡고 계신 것 같고 네. 위로 간다면 한 2,0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로 온다면 사실 매도할 자리가 별로 없지만 오늘 종가 1,76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에서 4% 정도 하락한다면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권태민 대표님 매주 명석한 주식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비중은 25%시고요. 매수가는 2,630원.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대표님의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얘기를 참 드리기 곤란한 게 이 종목은 지금 위에 매물벽은 엄청나게 많고 지지는 라인은 작습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받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이 한 번 더 발생되면서 하락한다면 주가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짧게 잡았는데 2,050원 이탈하면 저 같은 매도할 것이고요. 주가 반등할 때도 전 분할 매도할 겁니다. 2,250원 넘어가면 3분의 1. 자, 2,350원 넘어가면 3분의 1.
2,500원 되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10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밤마다 알짜 주식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매수가는 2,809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주로 한 달 전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계속 홀딩해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보시나요? 잠시만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240을 쳤더니 안 나오네요. 자, TS 인베스트먼트 이게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TS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횡보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횡보하다가 하락이 나왔다는 거래량이 없더라도 상당히 좀 불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 갖고 계시다면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서 언제까지 얼마까지 와야 되냐면 2,400원대까지 회복이 바로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쭉쭉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2,400원까지 반등이 안 나온다면 종가이라도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2,4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여서 됩니다. 이게 트릭성 하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간다면은 자, 가격대로는 2,170원 이탈한 매도하는 전략, 위로 올라온다면 2,400원 돌파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목표가는 한 2,750원까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문자샵 파라나로 지금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지만 저희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오늘 이 종목 네. 777분께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종목 상담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 보내드릴 수 있는 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네. 같이 똑같이 제공해 드리니까요. 혹시 오늘 종목 상담이 되지 않더라도 네.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종목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또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11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다네요. 비중은 20%, 매수 단가는 58,600원. 무산증자 받은 주식이 7월경 상장된다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어찌 봐야 될런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네요. 본다면 63,300원 마감을 했는데 이건 126,600원에 마감한 거거든요, 결론에. 결론적으로는 무상자를 안 했다고 친다면 지금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네.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우리 그 유료 클럽에서도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 뭐냐면 이 종목은 지금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반 기업에게 코로나19 치료 물질, 후보 물질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스테르 연구소와 네. 그 이관해 줬는데 그 렘데시비르보다 조금 아까 390달러에 뭐 책정이 돼서 렘데시비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치료 효과가 50배가 좀 더 높은 그런 것을 이관했다고 해서 오늘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6만 7, 8천 원, 그러니까 네. 6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은 줄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7월 7일 날 이게 이제 무상자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틀 전, 이 거래일 전에 공매도가 가능하고 7월 7일 날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매물이 나온다고 그 뭐 급락이 온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에 잘 잡으면 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상자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의 유보율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제목에서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는 2조 원 정도의 라이센싱 아웃을 벌써 해놓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비교를 한다면 이 종목 주가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래로는 잡아드리지 않고 위로는 6만 5천 원 넘어가면 리스크는 조금씩 관리해가면서 물량 조금 줄이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단위가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네요. 네, 레고캠바이오 중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ICD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항상 명쾌하지만 속 깊은 권태민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몇 달째 물려있는데 도저히 오를 기미가 없네요. 애시당초 장기로 가져가려고 보유했는데 매수가까지 반등을 줄런지 궁금합니다. 방송 채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잘 모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상당히 들어왔네요. ICD. 네. 자, 요건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갖고 있다면 자, 요 부분입니다. 자, 12,300원 이탈은 매도할 것이고요. 제가 갖고 있다면 자,
자, 위로 올라간다면 14,000원 되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짧게 끊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차트를 보면 저는 답을 바로 내리는 경우가 뭐냐면 자, 이 종목은 요거 이탈하면 안 되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12,300원을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위로 간다면 14,000원. 짧게 좀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 기술적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권태민 대표님, 서울반도체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5%입니다. 3년 보유 중인데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서울반도체는 바이오시스라고 사료표 092190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LED로 코로나를 뭐 치료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046802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자회사 효과를 보고 움직였었는데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대신 서울 반도체는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중소기업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기술력,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자, 아래로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굳이 잡아달라면 12,60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위로 올라간다면은 15,000원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는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가는 전략. 저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봐서 내년까지 본다면 한 17,000~18,000원, 많으면 한 2만 원까지 좀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저는 좀 답답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권태민 대표님, 방송 보면 주식에 대해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24만 원, 비중은 50%이고요. 목표가 28만 원으로 들어가는데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건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권 대표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4만 원 잘 사셨는데요. 네. 지금 28만 9천원을 갔었는데 못 파셨네요. 자, 목표가를 잡아놨다 해가지고 지금 상담하신 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5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을 잘 봐가지고 4급 공무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전 5급까지만 할래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런 네이버,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룡 회사들이 경쟁사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M&A를 하는 것을 좀 막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독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네이버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주식을 사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는 이 종목은 만약에 저는 단기로는 제시하지 않겠고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아래로 매수가 24,024만 원이라 했나요? 그 정도 된다면 24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23만 5천 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위로 간다면 28만 원 잡지 마시고 30만 원 이상 잡고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이버까지 드렸는데 시간이 네. 엄청 예, 빨리빨리 불러주세요. 네, 예. 엄청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불러주세요. 같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는 22,300원, 비중은 60%입니다. 전기가 점점 필요할 텐데 주가는 자꾸만 떨어지네요. 네, 한국전력은 네. 지금 국가 기관이라 볼 수가 있겠고 공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전기료 올리기가 좀 힘들겠죠. 좀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 연말까지 간다면은 한 2만 원 이상, 2만 5천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 말까지 가게 되면 경기 화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중장기로 3만 원까지도 잡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그냥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가능한가요, 저희? 네. 제작진이 지금 한 종목 더 할 수 빨리 있다고 보여주시죠. 하네요. 네. 한국경제TV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색기도 바꿔 주십니다. JW 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는 24,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JW 생명과 네. 01060. 아, 잠시만요. JW 생명과학 매수가가 생명과 24,900원, 10%. 네. JW가 삼형제가 있는데 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만약 이 차트를 본다면 바이오줄 중에서도 지금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거래량이 없다는 게 한 가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온다면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18,600원 이탈한 매도한 전략. 위로 올라가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